자, 빠른 독해, 바른 독해. 3과 형태와 위치가 다양한 목적어를 정복하라. 이번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성분인 목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석기법 9번으로 넘어가면요. 목적어로 절이 쓰인 경우에 유의하라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9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로 명사절이 쓰이는 경우는 자주 접하게 되므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들도 있으므로 유의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는 단어가 하나인 목적어, 단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 수능 영어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문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면서 절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러면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개 이상의 절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자, 항상 문장을 살펴볼 때는 뭐부터 찾아야 된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이렇게 think로 나와 있다. 그쵸? 그러면은 things에 동사 표시를 하시고 주어가 the president. 그래서 단수 취급했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뭐를 생각하느냐. 이 목적어 자리에 다시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면서 목적절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사 뒤에 절이 나올 때, 자, 그 절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접속사 대을 이끌고 이렇게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목적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체크를 한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런데 절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and라는 접속사 나오면서 병렬 구조로 어떻게 대절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구조다. 자, 대절이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 전체가 목적어 1, 그 다음에 and 뒤에가 바로 목적절 2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의 대표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다. 어떻게? 1번. The company will grow this year. 올해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걸 생각했고요. and 연결되면서 병렬 구조. 어떠한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The quality of their cars is improving. 그 회사의 차의 quality, 질이 어떻게 되고 있다? It's improving. 개선되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절이 어떻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목적어 절이 있는데 그 안에 또 그 뭔가를 수식해야 하는 또 다른 절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어떻게 해줘야 된다. 문장을 보면 동사부터 찾아줘야 됩니다. has found라는 동사 보이고요. 앞에 research가 주어가 되겠죠. 연구는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역시나 found라는 동사 뒤에서 목적절이 접속사 대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대절, 목적절은 묶어. 그런데 이 that 안에서 다시 people, 새로운 주어, 새로운 동사 all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어 동사를 갈라놓는 아이가 who부터 stations까지 나와 있죠. 이 아이 괄호 하는 역할 주어 수식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대절 안에 역시나 수식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또 절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 오고 있는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케이스,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예요. 자, 보세요. 주어 동사를 습관적으로 찾습니다. 주어 동사가 they said that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뒤에서 he would give라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대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다. 뭐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잘 할 수 있죠. 뒤에도 볼까요? He never realized 뒤에 this would spoil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등장하기 위해서 동사 뒤에서 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다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또 쉬운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if 대신에 whether로 바꾸실 수 있어서 묶어보았습니다. if whether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로 쓰인 경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뭐예요? 가정법에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익숙하게 해석을 하지. 그런데 이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가정법일 때는 무슨 절을 이끄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거야. 그런데요, 이 if가 지금은 무슨 성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목적어로 쓰인 경우, 목적어로 쓰이려면 어떠한 품사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 그렇지,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if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요거는 꼭 필기를 해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볼게요. Do you happen to know? 너는 압니까? 자, know라는 동사 뒤에서 나왔지.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압니까? 이상하잖아. 해석 자체가. 그쵸? 여기에서 if는 뭐예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압니까? 라는 노의 목적어 자리로 나와 있다.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TM기가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do you know? 압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ppen to know 하면 혹시 뭐 이런 뜻이에요. 혹시 주변에 ATM기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I have not decided. 역시나 주어 동사 습관적으로 체크하고요.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원래 whether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명사절의 if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자, 뭐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I should go abroad. 내가 해외로 나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decide의 목적절로 나오는 거예요. To obtain a doctorate degree. 박사 학위를 obtain, 얻다 이런 뜻이었죠. 얻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I haven't decided.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if가 부사절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밖에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적절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구문훈련 같이 한번 볼까요? 구문훈련에서 wonder이라는 동사 보세요. wonder은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궁금해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만약 뭐뭐라면 아니고요. 여기에서 뭐를 궁금해하는데 명사절이기 때문에 if를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뭐를 말하는데 그 대절 안에 다시 friends가 주어, friends에 해당하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뒤에 are.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주어 동사를 갈라놓는 who부터 support까지 괄호 하는 역할 주어 수식. 목적절 안에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주는 관계대명사 주격 후가 또 들어간다라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As I turned. 주어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 앞에 접속사가 깔려 있죠. 얘는 종속절이잖아. 그러면 찐 주절 주어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I realiz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는데 the whole house 전체 집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보려고 봤더니 the whole house 뒤에 was shining이라는 동사가 새로 등장하잖아. 그러면 the whole house가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주어라는 거지. 선생님 새로운 주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접속사 대시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because라는 접속사 뒤에서 they can choose가 나오고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를 선택하는 거야? 명사절에서 if나 whether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배웠던 이론을 적용을 해서 문장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기법 10번 가볼게요. 같은 의문사절 목적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A는 A다, B는 B다라고 1대1 대응이 되면 좋은데 이 언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석이 되고 이 ing만 해도 봐봐. 문장에서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게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걸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니까 네,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또 오늘 공부하고 각각의 잘 적용을 해봅시다. 자, 해석 기법 같이 읽어볼게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 주어 동사절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데 몇몇 의문사는 문장에 쓰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자, how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how의 기본적인 의미는 방법이죠. 어떻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how 뒤에 뭐가 같이 나오면은 how 뒤에 형부,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나오면은 얼마나 뭐뭐한지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A번, the manual explains how 뒤에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이 장치가 work,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어떻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how 뒤에 지금 B번 보세요. 뭐가 바로 따라 나오고 있습니까? how 뒤에 is라는 형용사가 따라 나오고 있죠. how 뒤에 형부가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해준다? 얼마나. 그러면 how is니까 얼마나 쉬운지 you can see. 너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B번 문장 중요한 거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형용사 뒤에 구조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It is to make. 이거 뭐야? 원래는 it is라는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지. 원래는 it is easy to make mistakes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how 뒤로 형용사가 이렇게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원래 구조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이거 뭐더라? 이제는 나와야 되겠지.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부문이죠. 그러면 이시 가짜니까 해석하지 않고 to make mistakes 하는 게 how easy,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You can see, 너는 알 수 있다. 뭐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를. 뭐가 얼마나 쉬워요? To make mistakes. 실수를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너는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Under these conditions. 자, 습관적으로 지시 형용사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you can see.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이라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파악을 하고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따라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가볼게요. 또한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자, how의 케이스가 두 가지인 것처럼 what도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케이스냐? what은요. 의문사절일 수도 있고요. 관계사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은 얘들아 중요하지가 않아.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는지 의문사로 쓰였는지 중학교 때처럼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하라는 문제는 고등학교에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what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의문사일 때는 무엇,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니 할 때 그 의문사 무엇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뭐 관계대명사고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 의문사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what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말이 이상하거나 어색하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러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C번 가볼게요. You have to, willing to. 우리 이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부의하다. 그쵸? 자, 너는 기꺼이 give up.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를 포기해야만 합니까? 네가 즐기는 무엇 아니고요. 네가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죠. 그 다음 D번 가볼게요. Do you know? 너는 압니까? The 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 rate율이요. of college graduate. 누구의 실업률이에요?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was last year. 작년에
것이었던 걸 압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 작년에 실업률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실업률 어땠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줘야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러면 해석 기법에서는 어떻게 정리한다? how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라고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은 얼마나 뭐뭐 한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 기법 밑에가 또 남아있었네요. 빠바 플러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의문사 how, when, where, what이 나왔을 때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다.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어법이거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거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How to do it, 어떻게 할지, when to do it, 언제 할지, what to do it, 무엇을 할지, where to do it, 어디서 할지. do라는 단어를 넣어서 기억을 해주면 어렵지 않겠네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 원래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해석기법 11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프린트도 만들었는데요. 자,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어로 이시 오면 뒤에 진목적어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거 무슨 구문이라는 거예요? 오형식에서 가 목적어, 진 목적어, 구문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형식의 대표 동사들을 보고 그 뒤에 이시 나왔을 때 이시 혹시 가 목적어인가를 의심해 보면 되겠죠. 오형식 대표 동사들 같이 또 살펴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consider, 그 다음에 find. 요즘 참 많이 보이는 아이죠. find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찾다라고 삼형식으로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습관적으로 오가 오씨라는 걸 알다, 오가 오씨라고 생각하다라고 먼저 보면은 독해를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오형식 동사들 뒤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뒤에 구조가 it, to, it, ing, it, 대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통은 it, 형용사, 투부정사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는 it,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렇게 동명사가 진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C번은 어때요? 가목적어 it 뒤에 convenient 형용사 역시나 목보 자리에 나오고요. 진 목적어가 구가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 다시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절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추가 프린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지금 가목적어 이 뒤에 진목적어 나오는 게 투부정사, 그 다음에 대주어 동사 대절, 그 다음에 B 자리에 뭐 있어요? liv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프린트 한번 가볼게요. 오형식 동사 뒤에 가목 it, 의미상의 주어 for, 진목 to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봐봐. 오형식 대표 동사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오형식 대표 동사를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지. 중학교 때는 오형식 대표 동사로 지각 동사랑 그다음에 사역 동사. 수요 동사는 사형식. 주다. 아요에게 디오를 주다. 사형식이었고요. 오형식의 대표 동사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 지각 동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see, 또, feel, 또. 그렇지. see, hear, feel.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사역 동사에는 뭐 있습니까? make, have, let. 이런 아이들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오형식의 동사들 더 알아보자는 거예요. 얘네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네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인 또 고등학교에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런 아이들을 검은색 글씨로 앞 글자만 따서 FT and Black 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냐? find.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find. 그다음에 think, make, believe, live, consider, keep. 자, consider이랑 think랑 find나 believe는 같은 해석이 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O를 오스라고 생각하다. believe도 O가 오스라고 믿다라는 거, O가 오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ive나 keep은 또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죠. 얘는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O를 오스인 상태로 내버려 두다. 가장 흔한 예문이 leave me alone.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둬. Please keep the room clean. 방을 깨끗하게 해. 오가 오씨하게 내버려두다. 오가 오씨하게 하다. 이러한 동사들. 오형식의 대표 동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씨 자리에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면 오씨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된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비형식의 주격 보호든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든 절대 목보 자리든 주격 보호 자리든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분사는 부사다라는 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오형식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목적어 is이 들어오게 되면서 진목적어 to가 뒤로 밀려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진목적어 to 말고 뭐 있는지 써보자. 아까 했었죠? 종명사 ing,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올 수 있다? that, 주어 동사. 요런 아이들이 전부 다 뒤쪽으로 밀려갈 수 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주체가 그 문장의 주어와 다른 경우 for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추가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for이라는 아이가 굳이 앞에 없다면 to의 주체가 누구랑 같다? 그 문장의 주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의미상 주어라는 건 의미상이라는 건 해석상이므로 그래서 마치 for이 이 문장의 어떤 주어인 것처럼 그리고 to가 그것의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문장에 찐 주어가 나와 있으므로 항상 문장의 해석 시작은 주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형식 it, 형용사 for, to가 나왔을 때는 1, 2, 3, 4, 5번의 순서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 순서는 아까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의 주어를 1번, 의미상 해석상 주어를 2번, 해석상 동사를 3번, 그것이 형용사 하다고 5번, 생각한다, 믿는다, 뭐 이러한 동사. 자, 요거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S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형용사 하다고 무의한다. 이렇게 해석을 순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문이 오타가 많아요. 밑에 예문을 잠깐 수정을 좀 해봅시다. 자, 예문에 matches 아니고요. matches라고 붙였어요. 동사로 주격 관계대명사 대티에 동사 match에 s를 붙인 아이라고 보면 되겠고 100인데 n이 빠졌죠. 100. 자, 그러면 예문 세 가지를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첫 번째, the advances in mass production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advan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진보, 발전이라는 단어지. 그 다음에 mass production, mass가 뭐냐면 거대한 이런 뜻이야. 그러면 거대, 대량 production, 생산이니까 거대한 생산이 뭐예요? 대량 생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량 생산에서의 advances, 진보, 발전은요, 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형식 대표 동사인 made가 나왔지. 자, 뒤에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made it, 형용사 for, 그 다음에 to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 만드는데 누가? 진보가 동그라미 1번. 누가 for customers 소비자들이 뭐 하도록 to have 가지도록 가지는 걸 어떻게 possible 가능하게 made 만든다. 1, 2, 3, 4, 5번 정해진 공식처럼 이렇게 찾아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저 가볼게요. 대량 생산의 발전이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가지는 걸 possible,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들었어요. 됐죠? 그런데 문장 끝나지 않고 어떤 상품을 소비자들이 가지도록 만들었는지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상품은 상품인데 어떤 상품을 가지도록 만들었어? 매치 하면 일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랑 일치하는 상품을 만든 거야? 가진 거야? 그들의 specific 이거는 뭐 고교 필수 단어죠. 우리 단어 시험 많이 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인 특정한 그치? 그러면 구체적인 특정한 requirement가 뭐예요? require이 요구하다니까 요구사항, 요구 조건 뭐 이렇게 되겠죠. 특정한 조건에 매치 일치하는 상품을 to have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better 더 잘 언제 때보다 than 100 years ago 100년 전보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공장이 없으니까 대량 생산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 전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지금의 어떤 대량 생산의 발전이 결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특정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랑 부합하는, 일치하는 상품을 가지도록, 그걸 가지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량 생산 덕분에 소비자들이 개이득이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봅시다. It is possible that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그쵸? it 형용사 대절이 진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디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대디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요. will make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대절, 가주어, 진주어 안에 또 뭐를 굳이 집어넣어놨어요. 진주어 안에 다시 한 번 더, it possible to 이렇게 가 목적어, 진 목적어 구문을 또 한 번 넣어놨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New Technology Breakthrough가 1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for이 없으니까 바로 to 하는 게 possible, 가능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수능 영어 구질구질하다, 그치? 네, 복잡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1번부터 가보자.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는 뭐 하는 거를? to find, 찾아내는 것을. 그런데 뭘 찾아냅니까? new oil field니까 유전이에요, 유전. 기름 나는 곳. 새로운 유전을 faster than we do today.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faster, 더 빠르게 찾도록 찾는 것을 possible, 가능하게 will make,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possible,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능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 그래서 뭐가 어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다 했는데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까? 결국 누가 뭐 하게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그렇지, 기술적 어떤 돌파구가 결과적으로 뭘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유전 찾는 것을 어떻게 한다? 더 빠르게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그치? 아, 정말 우리를 늘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야.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나가 떨어지도록.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붙어서 일단은 열심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If you find, find 나왔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find 보면 찾다라고 해석하지 말자고 했죠. 뭐라고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된다? O가 오시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먼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Find it, 형용사 difficult to stay 이렇게 되죠. 자, 만약 네가 뭐 하는 것이 to stay 하는 것이 difficult 어렵다고 find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stay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뭘 stay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stay는 머물다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상태이다라는 이 형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stay가 장소에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비동사처럼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wise-minded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wise-minded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현명한 어떤 상태로 있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근데 언제 현명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When your teen is rude. 너의 10대가 무례하게. 여기서 너의 10대라는 거는 자식이겠지. 너의 10대 자녀가 is rude. 무례할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고 싶지만 바들바들 화를 참으면서 wise minded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게 difficult 하다는 걸 find 그렇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it's no surprise 뭐한 게 아니래요. 놀라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 당연한 거다. 뭐 하는 게 당연하다? 네 10대 자식이 응? 널 루드하게 해서 빡치게 하면 네가 와이즈 마인디드 하는 건 어렵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너도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항상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을 끝나고 나서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이 문장이 뭔 말을 하는 건지가 이해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성공한 거야. 정확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을 해서 해석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그게 성공한 독해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 가봅시다. 자, 밑에는 이형식 동사와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stay는 이형식 동사라고 했죠. 어디에 있어요? 상태이다. 비동사처럼 내가 해석하라고 했잖아. 그러한 아이가 stay 말고 뭐 있어요? remain, 남아있다, keep, 유지하다, stay, 머물러있다. 이런 기본적인 본래의 뜻을 버리고 어떻게 그냥 뭐뭐이다라는 비동사처럼 해석해. 그러면 더 예문 볼게요. 오른쪽에 The price of fruit remains very high. 과일 가격이 굉장히 높다. is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come, get, grow. become은 원래 되다라는 의미인 거 알겠고 그런데 get은 얻다라는 삼형식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 형식에서 아까 나왔던 문장에 있었죠. 뭐 sounds getting louder 기억납니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다라는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ow가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른쪽 예문 봐봐. 우리 머리가요. 그레이로 성장합니까? 아니죠. 우리 머리는 그레이가 된다, 회색이 된다. 언제? with age.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em, appear, look 여기에서 appear이라는 아이를 봅시다. appear은 기본적인 뜻이 disappear과 반대말로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이 appear이 어떤 뜻도 있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seem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역시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의 뭐 감각동사는 너무나 대표적인 거죠. 이 형식의 동사를 두 가지 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와 관련한 아이들, 뭐뭐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아이들, 그 다음에 감각동사 두 가지를 이 형식의 대표 동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 얘들아?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는 주격 보호 자리든 목적격 보호 자리든 절대 나와서는 아니 되는 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대표 동사 봅시다. think, consider, believe, feel, find, make, live, keep. 아까 위에서 봤던 아이들이죠. F, empty, black인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consider, find, make 뭐 요 정도는
네, 이제 딱 보자마자 아, 오가 오씨라고 생각하다. 오가 오씨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마저 가봅시다. 자, 우리 빠바 책에서 지금 해석기법 11번 보고 있는데요. 32쪽에 밑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번 예문 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s soon as people fall asleep 이렇게 되어 있죠. as soon as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그러면 얘가 접속사일 때 뭐뭐 하자마자라고 as soon as인데 혹시 구로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그렇지, on ing. 오. 자, 그러면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잠이 들자마자요. 어떤 수치, 뭐예요? The level of the hormones, 호르몬의 정도가요. 까지가 주어야.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begin to fall이 되겠죠. 호르몬 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의 단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그렇지. nervous system이니까 신경 체계를 stimulate, 자극하는 호르몬의 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다음 연결서 나왔죠. as a result, 그 결과 blood vessel이 뭐예요? 혈관이 relax가 동사입니다. 뭔가 편안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이완된다라는 거야. 잘하는데. 그 다음에 문장 끝나지 않고 콤마 찍고 위치라는 아이가 나왔죠. 이럴 때 이 콤마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합니까? 콤마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마치 엔드인 것처럼 해석을 하자.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거는 뭐를 지칭합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되는 거? 그리하여 혈관이 이완된다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면 이 아이의 선행사가 뭐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앞문장 전체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 그 앞문장 전체 사실은요. make 만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쉽게. 그런데 뒤에 it, for, to 구조 나오고 있죠. 그러면 마치 for를 주어인 것처럼 to 이하가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누가 for blood, 피가 to flow, 흐르는 것을 easier, 더 쉽게 makes,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해석기법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길이가 길거나 제 위치를 벗어난 목적어에 주의하라. 이러한 아이가 고1 문장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고2, 고3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지고 갑자기 이 문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붕 뜨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뭐다? 목적어가 길어져서 뭔가 따로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적어에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서 길이가 길어지면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목적어가 동사바로 뒤에 오지 않고 강조를 위해 문장 맨 앞에 놓이거나 또는 어떻게 된다? 제일 뒤로 밀려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문 볼게요. You can't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자, how 뒤에 much라는 아이가 붙어 나왔네. 그럴 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how를 어떻게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앞에 설명했던 거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오면 얼마나 형부한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얼만큼 많이 you're going to learn about yourself.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배울지 you can't imagine. 너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많이 배운대요? Through this 3-week course. 이 3주간의 어떤 강좌를 통해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3주간의 짧은 강좌지만 너는 엄청나게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너는 모르겠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어가 제자리에 잘 나왔네요. imagine 뒤에. 그쵸? 그 다음에 B번 가볼게요. What effect this trend will have on the future of the species? Scientists have yet to unco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뭔가가 길게 나오고 scientist가 주어 have yet to uncover입니다. 자, uncover이 무슨 뜻이에요? cover이 알아내다. 그런데 uncover이니까 알아내지 못했다. 예시니까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과학자들이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뭐를 못 알아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앞으로 나갔다. 왜 나갔을까? 강조하려고. 그쵸? 그러면 과학자들이 과연 알아내지 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What effect this trend? 이러한 추세가 뭐 할 것이다? 미래의 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무슨 영향을 미칠지를 과학자들은 알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C번 The writer ruin까지가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삽입절인 걸 어떻게 할까? 그냥은 몰라 얘들아. 시그널을 주잖아. 양쪽에 뭐가 있어요? 콤마가 달려있죠. 그래서 양쪽에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해? 문장이 너무 길 때 양쪽에 콤마가 있으면 나는 그거를 먼저 빼고 봐요.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수능 영어는 문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빼고 보자. The writer ruined. 작가들이 망쳤대. 뭐를 망쳤을까? 목적어가 있어줘야 돼요. 목적어가 저기 뒤에 나홀로 떨어져서 나왔죠. 뭐를 망쳤죠? 그 연극의 구성을, 플롯을 망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삽입절 볼게요. whether or not이니까. 그녀가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든 그 작가가 망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구조를 글에서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적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다. 뭔가 문장에서 성분이 남아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뒤에 동사를 찾아서 그 있어야 하는 목적어가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